네, 이제 하루 남았네요. 내일이면 2012년도 증시도 끝이 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고민은 끝날 줄 모른다고요? 그 고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애리나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왔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02-3153-2613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돈이 들지 않는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서윤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자리한 종목상담 119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글을 써주시면 방송이 끝나도 시간 외로 상담이 진행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 해결도 받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어요. 반고인 파리, 반고 미술 전시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초대권 2장 오늘 한 분께 드리는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결정하고 있고요. 당첨자는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에 해결사 두 분 만나볼까요? 샘플러스 최병호 전문가님, 골든 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내일이면 올해 증시도 끝이 나는구나 생각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묘한데요. 어쨌거나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키워드는요. 미국의 재정 절벽 어쩌나 얘기가 많지만 재정 절벽보다 기관이 사는 중소형주의 주목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 오늘 코스피가 의외로 오른 것도 화제였지만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다시 보여줬거든요. 자,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떤지요? 네, 저는 오늘 키워드를 코스닥하고 구간이 명관 그리고 낙폭 과대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할 때 거래소를 가야 되는가 코스닥을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때까지 보인 모습은 거래소가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고요. 단연코 수익성 면에서는 바닥을 언제 다질지, 언제 치고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면에서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구간이 명관이라는 표현은 결국 시장 자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경우에는 네. 기관들이 계속 선호했던 코스닥 쪽의 중소형 종목들, 중형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어떤 종목인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다 아실 거고,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또 그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한번 추세가 살아나면은 주도주가 좀처럼 잘 바뀌질 않습니다. 네. 그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 이외에 새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도 기존 주식을 또 살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결국은 옛날에 상승을 했던 종목이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뭔가 새로운 종목을 자꾸 찾기보다는 기존에 상승이 강했던 종목들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낙폭 과대라는 부분은 어느 재료보다도 가장 큰 재료는 역시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낙폭 과대의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조차도 지금 심리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잘 못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장세를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전략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중소형주가 다시 갈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자, 정태근 전문가님의 네. 키워드와 전략은요? 네, 저는 배당락 2000포인트, IT 이 세 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최병근 전문가님이 재정절벽 얘기하실 줄 알고 좀 뺐는데, 아, 그래요? 예, 일단 모르겠어요. 배당락 같은 게 먼저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은 그 시장 1958포인트 정도 출발해야 정상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부 종목 외에는 어떤 배당락에 대한 어떤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금 충분히 상승가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키워드 오늘 배당락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보태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2000포인트, IT인데요. 자, 2000포인트 과연 돌파를 하면서 올해 마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회복을 못하면서 마감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네. 지난 9월 달이죠. 지난 9월 달에 16거래일 동안 200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다가 결국에는 1860포인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6거래일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지금 당장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아무래도 좀 충분히 한번 제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IT 업종지 현재 특히나 삼성전자만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어떤 선물 동향도 보게 된다면
매도 청산은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은 더욱 중요한 매수 누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재정결백이 충분히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누적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춤하고 있다는 이유는 아직까지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올해 2000포인트 돌파를 못할 가능성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20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의 어떤 그 중국 쪽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개선이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 주재정 절벽이란 문제가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요거만 만약에 해결이 되게 된다면은 여전히 미국 쪽 모멘텀 살아있다 본다면 내년에도 오늘 IT 부품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듯이 내년에도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삼성전기, 뭐 삼성 S대 그 외 코스닥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재정 절벽이 얼마만큼 빨리 해결이 되고 얼마만큼 확실히 효과를 보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까지 받아보았고요. 이제는 급한 여러분들 종목을 살펴드릴게요. 네, 긴급진단 119 전화 그리고 문자 홈페이지 글로 여러분들의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3 전화이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요 화면에 요 자막을 딱 찍어 놓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 게시판 글 이용하셔도 상담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먼저 요청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좀 빨리 문자나 전화, 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선물 아시죠? 이제 반고 미술 전시회 초대권 2장 한 분께밖에 이제 매일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계속 진행은 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아직 시간은 조금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끝부분에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네, 전화 주시는 거예요? 부산인데요. 아, 부산이시구나.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삼성물산 8,300원 20%요. 8만 원이요? 아이고. 네네. 예, 지금 손실을 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비중이 몇 %시라고요? 20%요. 아, 20%. 네. 예. 조금 가는 것 같더니만 또 조금 주춤했다가 네. 뭐 그러네요. 네네. 예. 자, 이제 매수가까지는 갈 길이 조금 먼데 어떤 부분 네. 도와드릴까요? 글쎄, 매수가까지 관련한 부분이 궁금해서요. 아, 예. 그래요. 네. 7만 원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7자라도 보여줘야 8자를 볼 텐데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언제 올지 전문가께 네.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삼성물산 같은 대형주들은 사실 시장의 주도 종목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지금 주가가 8만 원대 선으로 진입을 하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겠고요. 현재로서는 우선 저항 라인이 되는 그 6만 8천 원대에서 7만 원권 저항을 우선 생각하시고 거기에 목표가를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그냥 들고 가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6만 3천 원권에서 6만 3,500원권 돌파가 나올 때 매수 여력이 되시면 추가 타이밍을 한번 더 잡아서 평단을 한번 낮춰보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부분 자체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상황이 좋아질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2000포인트 이상으로 돌파가 나올 때 대처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재정 절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되면은 뭐 내년 장세는 훨씬 더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상황 자체만 좀 개선되면은 지금 현재 그 7만 원권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8만 원권은 아무래도 이제 워낙 가격이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뭐 그때쯤 돼서 주식을 좀 바꿔 탈 것인지 아니면은 또 중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은 사실 삼성전자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8만 원도 충분히 도달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니까요. 네네. 평균 단가 낮추는 작업을 코스피가 한 2천 정도 확실하게 안착한다 싶으면 그때 좀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피가 2천을 넘어가더라도 기존 주도주 논리가 한 번에 바뀌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계속 삼성전자 위주로 상승세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도 삼성전자의 상승이 강했을 때 삼성물산을 수혜주 형태로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사실 삼성물산의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삼성물산입니다. 가장 네네.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천을 넘어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상승에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으로의 매수 확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예.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는지 일단 어, 7만 원까지는 된다 그러시는데. 네네. 예. 네. 예, 적절한 알겠습니다. 타이밍에 조금 더 사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끝번호 7358님도 삼성 엔지니어링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부분도 좀 빠르게 같이 살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문의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종목 알려주십시오. 하이트 딜러 홀딩스에, 예, 오늘 배당 받으셨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14,750원에. 오, 매수가가 너무 좋네요. 수익도 꽤 나셨고 축하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비중은 좀 많으십니까? 20%예. 아, 20%? 예. 그래요. 현재 가격이 오늘 배당락 좀 있어도 16,000원이고 14,700원에 사셨다 하셨는데, 어떤 부분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매도가를 몰라가지고 어저께 빠지길래 불안해가지고 신청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수익 잘 나고 있긴 한데 언제 팔면 좋을지를 잘 몰라서 예, 전화 주신 것 예. 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예, 정태우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참 매수 잘하신 것 같아요. 가격대 보니까. 예. 예. 14,700원 상당히 매수 예. 잘하셨는데, 일단은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아시죠? 소주 가격 8% 인상한 거 아시죠? 예. 예. 그거 때문에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한 이유가 소주하고 맥주 점유율이 10월달 조금 떨어졌어요. 소주 같은 경우에 원래 소주 같은 경우, 진로 소주 같은 경우에 50% 넘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49%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도 43%에서 41%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가다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 부분은 기관이 매수 조금 더 해준다면 올라갈 건데,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만 하나만 좀 짚어드릴게요. 자, 바텍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자, 화면 좀 당겨볼게요. 요 정도 한번 당겨보면은 조금 비슷하죠. 앞에 고점보다 낮죠, 뒤에 고점이. 예. 그리고 나서 못 올리니까, 그리고 나서 추세 꺾이니까 어때요? 바로 120선까지 하락해버리죠. 예. 그래서 수급 보면은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그렇게 된다는 가능성은 떨어져요. 근데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바텍처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듯이 바텍 요 부분을 조금 전 고점보다 낮죠. 요거 좀 기억하시면서 일단 요거를 조심을 하시되, 딴 거 보실 거 없고, 일단 기간 수급 계속 보세요. 기간 수급 계속 보시면서, 기간 수급이 유지되면은 18,000원 돌파하는지 보고, 그때 가서 목표가 다시 한번 잡아달라고 전화를 좀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바텍 보여드렸죠. 예. 바텍처럼 만약에 주가가 내일 줘서 반등 못 주고 반등 못 주고 월선 이탈해 버리면은 그때는 조금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서둘러 팔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15,500원 잡아드릴게요. 15,500 아래쪽으로 15,5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부탁하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하이트 진로거든요. 그게 30% 네. 들어가가 있어가지고요. 하이트 진로하고 예. 폴리스 둘 다 들어가 계세요? 예. 예. 그 자, 시청자님. 현금 50% 가지고 있고, 예. 네, 그래요. 하이트 진로는 비중이 30%시고 매수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가는 예, 28,900원에. 28,900원에 30%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 받으려는데 하이트 진로도 같이 갖고 계시다라고 했고, 제가 때마침 문자도 또 하이트 진로 똑같은 분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같이 그럼 좀 묶어서 봐드릴게요. 이분은 26,900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네. 28,900원. 26,900원이신 분은 비중은 20%네요. 네. 같이 좀. 예, 봐드릴게요. 뭐 하이트 진로 상당히 좋게 보시는가 봐요. 홀딩스도 사시고 진로도 사시고. 예, 네, 요 화면 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위쪽이 하이트 진로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하이트 진로 홀딩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트 진로가 꺾이면 하이트 진로 홀딩스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이트 진로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하이트 진로 홀딩스로 들어가겠죠. 지주회사니까. 그쵸. 그래서 요 두 개 다 지금 보면은 흐름이 좀 비슷하죠. 전 고점 못 올라타고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더 잘 됐네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 말고 하이트 진로 보시면서 만약에 하이트 진로가 꺾이면은 하이트 진로 홀딩스도 같이 꺾이겠지요. 예. 그래서 하이트 진로도 가격을 좀 잡아드릴게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29,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하이트 진로는 29,000원 그리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는 15,500원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가게 같이 이탈해버리면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인 거기 때문에 조금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메모 시청자님 해두셨죠? 예. 예, 하이트 진로 홀딩스는 15,500원, 그리고 하이트 진로는 29,000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같이 하이트 진로 쪽에 두 종목 담았는데도 다 수익 잘 보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셀트론인데, 네, 혹시 볼륨을 좀 지금 크게 해놓고 TV 시청하고 계시나요? 예, 조금 줄일게요. 예, 볼륨 조금만. 예, 고맙습니다. 자, 셀트리온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세요. 그 비중은 100%고요. 100%. 예, 예. 매수 가격은요? 네, 그리고 26,850원. 와, 이거 언제 사셨을까? 이제 막 매수가 오려고 하네요. 아, 지금 11월 한 15일경 해가지고, 네. 샀다가 또 요번에 배당막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또 추가 매수해가지고 전부를 다 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한 4% 정도 올랐는데, 자, 이제 저점 대비 그래도 꽤 올라왔습니다. 100% 갖고 계시니까, 어쨌든 이 네. 기업에 대한 어떤 믿음은 있으신가 봐요. 네. 예, 그러면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다 잃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익이 나오고, 예. 이게 뭐, 개미를 투자하기는 딱 막 편한 것 같습니다. 예, 그쵸. 뭐 2만 원대이고 또 셀트리온도 코스닥에서는 좀 시총도 있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네, 지금 조절을 언제쯤 해야 되는지, 예,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포트에서 조금 효자 종목인데 언제쯤 팔면 수익이 가장 많이 남을까? 이 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병근 전문가님,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가격대 정도에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린 주식인데 예. 그때 제가 추천을 드릴 때 가장 큰 그 요인으로 꼽았던 것이 일단 뭐 수급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의지입니다. 이게 사실 수급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사실 그 괜찮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공매도에 시달려 가지고 주가가 제값을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악성 루머로 인해서 주가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글쎄 업계 최초라고 하면은 최초일 텐데요. 과거에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방어 의지를 보여주면서 5월 달에 그렇게 해서 오히려 환매수가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주가가 급등을 탔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하게 공매도에 대한 방어 조치를 많이 취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로서는 공매도 주체들이 상당히 겁을 내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엄청나게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악성 루머가 돌 조짐을 보이니까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자금력을 소위 말해서 자랑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연속으로 급등을 한번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주가를 밀어내려는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청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타버리면서 가속이 붙어버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좋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배당락이 발생을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수익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또 주식으로 입금을 받으시니까 그거하고 같이 합치시면 수익 상태인데요. 현재로서는 배당 전의 가격으로 기준 잡으면 31,500원에서 32,000원 정도고요. 그렇죠.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27,500원에서 28,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어쩌면은 돌파가 나와버리면 더 이상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려고 하는 조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속된 표현으로 아다리가 잘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베팅도 크시고 주가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한번 꾸준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필요한 어떤 뭐 익절가 정도 좀 잡아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유지가 됐던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4,000원대 후반에서 25,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 이 종목은 추세가 살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깨면은 비중을 좀 축소시키거나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 아니면 24,000원대 후반 정도 네. 이 정도를 기준 가격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네. 예, 너무 잘 사셨대요. 아까 뭐 아주 재밌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쭉 들고 가시면은 수익이 계속 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로 7789님께서도 셀트리온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분은 25,750원에 20%시거든요. 아마 같은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25,000원 거의 매수가보다 조금 더 빠진다 싶으면 그때는 좀 조심하시되 지금은 괜찮다고 하니까 쭉 홀딩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전화는 딱 한 통만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전화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예. 네, 예.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자, 어떤 종목 저희가 살펴드릴까요? 네오 게임즈요. 아, 네오즈 예. 게임즈요. 예, 네오위즈 게임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십시오. 24,900원에 40%요. 아, 예. 저 시청자님,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볼륨을 조금만 더 낮춰주시면 더 생생하고 아주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네오위즈 게임즈, 오늘 상가 갔잖아요. 아시죠? 제가 지금 산에 등산 중이시군요. 등산 갔다 와갖고요. 지금 예. 방금 그렇군요. 등산 갔다 오시니까 상한가에 가 있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안 아, 봤습니다. 예. 오늘 14.82% 급등했어요. 예. 어머, 정말 너무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시는데 수익이 나시네요. 저도 등산이나 좀 가볼까봐. 이게 예.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요. 이번에 이제 뭐 박근혜 당선인 해서 인수위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 명단이 쫙 나왔는데 네오위즈 예. 게임즈 대표가 그 인수위 관련된 대통령직 뭐 청년 특위에 어떻게 뭐 임명이 됐나 그래서 막판에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은요. 저 매도 가격을 알고 싶어갖고요. 예, 그 산에 한번 갔다 오시면 더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농담입니다. 저희가 매도 가격 알려드릴게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오위즈 게임즈. 네. 방금 전에 올라간 이유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전에 지금 어쨌든 뭐 상한가 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 대선 인맥 테마입니다. 인맥 테마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전에 비트컴퓨터 대표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면서 같이 이렇게 상한가에 갔던 그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상한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네. 그 상한가가 어느 정도 갈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비트컴퓨터가 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촉이 됐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선 전이고 날짜가 한 올해 4월달 정도 되니까 대선 동안 기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세 강이 났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 마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틀 상한가 갔었지만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잔량을 봤을 때 내일 쪽까지는 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쪽까지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뭐 종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면은 네. 내일 쪽에서 한번 올려주게 된다면 28,000원 위쪽까지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어차피 차트 나온 김에 오늘 아가방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선되고 난 이후에 3번 정도 강한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꺾여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요 종목도 네오지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인선이 됐지만은 그 어떤 테마가 지속이 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트컴퓨터 대선 인맥 테마처럼 지속이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럼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 좀 보게 된다면은 모르겠으면 제가 보기에는 28,500원에서 29,5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28,500원에서 한 29,500원 요 상도 가격이 오게 된다면은 조금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렇죠. 내일 마지막 거래인데 일단은 내일 쪽에서 바로 꺾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정도 더 본다면 내년이 좀 시간상 좀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내일 만약에 가격이 29,500원, 뭐 28,500원에서 29,500원 사이 들어간다면은 조금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량 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일단 내일 보시고요. 29,000원 부근까지 오면은 한번 뭐 수익 실현하시고 내년장 다시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건강도 챙기시고 성공 투자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진짜 관심이 있으신데 또 등산도 다녀오시고 주식도 상한가 치고 좋네요. 자, 지금 시각이 6시 24분이거든요. 자, 정태우 전문가님. 네. 예, 오늘 뭐 또 특별히 함께 해주고 계신데 0에서 9까지 숫자 가운데 하나만. 제가 해야 되나요? 예. 오늘은 7 선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번호, 7번 분 가운데서, 휴대전화 끝번호가 내가 7번이다 라시는 분 가운데 저희가 한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반고흐 미술 전시회 티켓 2장 드릴 거예요. 자, 이제는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LS 산전으로 문자 소화합니다. 매수가 69,600원에 비중 40%, 비중은 적지 않으신데 반등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66,700원. 이분은 손실 구간인데요. 반등 시 목표가는요? 이라고 끝번호 176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12월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고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조금 뭔가 힘이 떨어져요. LS 산전. 예,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움직임이 대단히 느리거든요. 네. 그리고 좀 오를 때도 되게 답답한 형태의 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은 좀 교체 매매를 해서 좀 더 빠른 탄력을 보이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에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으로서는 거의 6개월 이상을 상당히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조금 더 빠른 주식으로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7만원에서 7만500원권 정도의 선에서 교체 가격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등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반등은 할 수 있고요. 한 7만 원 정도 일단 틀자 보면 현금화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렌텍 가볼까요? 6,980원에 25%. 이분은 이제 목표가 부탁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일부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모여 있어서 이어서 계속 테마주 쪽 정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 네. 이렌텍 같은 경우에 요 종목 가지고만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 그 신양이라든지 인탑스 같이 오늘 뭐 플렉스컴 이렇게 스마트폰 부분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해서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신양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4% 넘는 강세를 보이는데 자 신양도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탑스 볼게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넘는 강세를 보였죠. 네. 그다음에 이 종목들이 쭉 계속해서 뻗어줄 것인가 따라서 이렌텍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렌텍이 지금 이제 11달부터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그 케이스 관련 부품들이 신양이라든지 인탑스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매기가 갔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후에 이렌텍이 좀 따라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 번 정도 고점 형성하고 난 뒤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양, 인탑스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요 종목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요 종목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종목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요거 지금 현재 고점이 어떻게 본다면 7,250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양하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신양하고 인탑스 꼭 같이 보시면서 요거 7,250원 돌파를 한다면은 목표가를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옮겨가지고 한 8,500원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7,250원 정고점 돌파 그리고 신양과 인탑스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지 여부 요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뭐 정리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정리할 필요 없겠네요. 이번엔 이지와 동방선기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약속해 드린 대로 테마주 쪽인데요. 자, 이지는 45,100원에 25%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예,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네요. 지금 4만 원이 안 되고 이번에 25%. 동방선기는 4,300원에 20%인데 목표가 손절가 모두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좀 살펴주시죠. 예, 정치 테마 이제 졸업하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 계속 끌고 가시면은 나중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정치 테마는 이미 이제 꺼져가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주식만 좀 움직임이 나올 뿐 그 이후에는 과거 2007년도 대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가의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내리막을 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지도 지금 단기간에 3일 연속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나오면은 반전 포인트를 잡을 때 그때 43,000원권에서 44,000원권 정도에서 손절매를 권해드리고요. 네. 동방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매수가는 좀 더 좋으시고 그다음에 주가도 이제는 조금 오르는 구조에 있습니다만은 역시 저항 라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4,500원권에서 5,000원 정도 선인데요. 네. 여기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뚫고 넘어가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목표치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것이 안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요새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내일 돌파가 못 나오면은 주식을 매도하시고요. 정치 테마에서 수익을 올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주도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런 주식을 사신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와 동방선기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엘리베이터 이어서 볼까요? 현대엘리베이터 문의 주셨던 분은요. 11만 9천 원에 50%라고 하셨습니다. 대응법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비중 크시고요. 뭐 최근에 쉰들러 소송 또 뭐 유증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세를 탔는데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지요? 일단 뭐 여기서 지분 싸움, 뭐 집안 싸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차트만 좀 보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경영권 뺏길 것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위험감 때문에 조금 그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분은 어떤 많이 확보를 해놔야지 신들리스트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경영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 내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실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금 이제 12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 주가가 위쪽으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위쪽으로 많이 쏠렸었죠. 근데 지금 12만 원 정도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아래쪽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 감소하는 거는 아직까지 2차 반등을 볼 수 있다고 결론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은 좀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 설명만 좀 드릴게요. 자, 거래량 늘으면서 1차 반등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국 그 추가적인 돌파 못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 감소하죠. 그렇다면은 항상 시세 초기 때 나오는 그 현상이 있죠. 크게 반등 나오고 조정받고 21선 리바운드해서 다시 한번 튀는 N자인 반등 그런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현상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근데 지금 이제 타이밍은 좋지가 않죠. 차라리 11만 원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1선 접근했을 때 리바운딩 나올 때 그때 차라리 따라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은 손절가 짧게 잡고요. 자, 21선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10만 원 정도 가격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21선이 올라온다는 전제에서 10만 5천 원 정도 가격권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시세가 초기에 크게 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자, 차트를 당겨보면은 자, 1차 반등 나오고 나서 조정 크게 받고 21선 지지받고 그 다음 이후에 추세 계속해서 나아갔죠. 자, 요거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그걸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5천 원 부분에서 주가와 21선이 만날 때 리바운딩이 나온다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한 12만 원 돌파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컴투스 같이 20선 지지받고 리바운딩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미련 없이 다시 한번 9만 원, 8만 5천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손절을 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고배당주로 화제를 모았던 두 종목 문의가 있어서 묶어서 역시 가볼까 합니다. SO일과 KT인데요. 자, SO일은 10만 3천 원에 15%라고 하셨는데, 10만 5천 원 부근에서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어서 이분은 아주 쬐끔만 수익이 지금 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KT는 3만 8,500원에 30%라고 했는데요. 자, KT의 오늘 종가는 3만 5,500원이었습니다. 일단 뭐 현대 주가만 보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배당락을 아직 뭐 처음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빠졌어요 하셨는데. 네, 일단 SO일부터 말씀을 좀 네. 드리자면은 SO일은 뭐 두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번 상승세를 타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잠깐 거치는 상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정유주는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석유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역시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관의 매입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단기 저항은 11만 원권 정도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네. KT는 지금 배당락, 현실적인 배당락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금액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정도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배당락이 크게 발생을 하고 그 이후로 주가가 꾸준히 하락을 했었죠. 그날도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에 왜 주가가 그때는 계속해서 떨어졌냐 하면은, 그리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왜 많냐 하면은요, KT 같은 주식은 공기업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유유 자금이나 아니면 좀 공적인 자금, 그러니까 공금 형태겠죠. 그런 자금들이 KT의 배당을 노리고 연말에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배당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주식을 대부분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면서 주가가 밀려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4만 원대에서도 끝까지 밀려났다가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올 하반기에 겨우 추세를 좀 회복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지금 하락을 하는 수준이고, 네. 만약에 내일 또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작년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차라리 손절매 대응을 하셨다가 나중에 가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겠다. 지금 현재 나중에 배당금이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입금이 될 거니까요.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건설주 하나 살펴보고, 나머지 종목들도 도와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23만 원에 25%. 삼성 엔지니어링이 20만 원대 위쪽이었던 가격도 있었구나. 지금 다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16만 5천 원. 이분 정말 오래 그냥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왠지. 공매도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손절할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일단, 평균 단가를 좀 낮추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는 게 참 쉬울까 그 부분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이렇게 20만 원짜리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손실이 그쵸. 크면 약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쵸. 네. 가격은 많이 빠지다 보면은 포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자, 솔직히 그렇습니다. 16만 5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참 꿈스러운 가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최병건 전문가님도 긍정적인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어려운 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영원한 소외주는 없죠.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자, 건설주 말씀드릴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건설주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라죠? 장점이자 단점이 중동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중남미 쪽으로 지금 이제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에 반영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중동보다 수주액이 작다 보니까 현재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보여드릴 거냐면, 자,
포스코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좀 차트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것도 2007년도에 75만 원까지 갔었다가 2009년도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30만 원까지 갔었다가 다시 한번 60만 원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그 순환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업종에서 영원한 소유주가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만 75만 원에 샀던 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2009년도, 2008년도에 30만 원, 4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지나고서 다시 한번 어떤 순환매적인,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 기관을 하게 되면서 60만 원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차피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보기엔 제가 좀 지금 어떤 순환매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파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손실이 많이 확대된 구간 속에서 좀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엔지는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요것도 2007년도에 상당히 강하게 갔었죠. 그리고 나서 2009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4만 원대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갔죠. 이렇게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그때 가서 이런 게 어차피 지금 손실 많이 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영원히 안 온다면은 네. 그때 가서 차라리 마지막으로 결단을 한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은 들고 있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엔 RNL 바이오 볼까요? 자, 3,800원이 15%이신 분 끝번호 7789님께서 문자 주셨죠. 자, RNL 바이오가 10월 달에 또 11월 달에 쭉 급하게 밀렸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이분은 뭐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이 RNL 바이오. 예,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반전을 하려면은 자꾸 악재가 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처음에 조정을 받을 때도 그 대주주인 라정찬 박사가 그 1,000억 원의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당장 환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요번에 또 이제 그 줄기세포 환자들을 일본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좀 나오면서 거기서 또 주가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황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12월 14일 날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소아마비 환자한테 줄기세포 치료제가 성과를 좀 보인다는 얘기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상 수익 구조 자체가 연구에 대단히 많은 돈을 쏟아붓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수익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것이 수조 원대의 가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업 가치를 봐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저점을 더 깨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은 우선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 네. 반등이 나오면은 역시 3,800원대에서 3,900원대가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보유를 하실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하실 것인지 이걸 결정 지으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RNL 바이오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시젠 꼭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봐드릴게요. 88,800원에 10% 목표가와 손절가 모두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무증 결정하면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요게 이제 상한가 가려고 하다가 약간 풀려서 끝이 났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은 종목인데요. 네. 자, 일단은 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좀 대응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시네요. 예. 아시니까 전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시세가 좀 강하게 났었다가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똑같을 수는 없지만 좀 비슷한 패턴 좀 보여드릴게요. 그 현대 하이스쿨이라는 종목인데, 종목이 났던 그 중량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시세가 요 종목도 34,000원에서 5만원까지 강하게 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조정 크게 받았는데, 장기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전고점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제는 요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리바운딩이 나오지만은 전고점 돌파 못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자, 시젠도 요거 패턴 잘 기억하시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젠도 시세가 지금 현재 45,000원에서 85,000원까지 강하게 났었죠. 그난 다음에 주가 조정받고 조정이 받았는데 어딥니까? 장기 평선인 121선 그리고 24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위쪽에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같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현대아이스코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이게 8만원 돌파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조금은 그 걱정되는 시점에 충분히 의뢰를 하셨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시세가 얼마만큼 강하게 올라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조금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릴게요. 8만원에서 8만 500원 정도, 8만원에서 8만 1천 원 정도 가격대를
올라타게 된다면은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좀 생각을 하시고 85,0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리바운드를 주지만은 그 힘이 내일 쪽 그리고 내년 쪽에서 약해지면서 85,500원, 8만원에서 81,000원 돌파가 쉽지 않다면은 여기까지 온 것도 다행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일단 매도를 하시라고 이렇게 좀 나눠서 조금 경우의 나눠서 좀 전략을 좀 잡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85,000원 전후에서 조금 힘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CGN 설명 들려드렸고요. 자, 옵트론텍 오늘 추격 매수했는데 전고점 갈까요? 라고 이렇게 스페이드 문양과 함께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은 12,050원 40%라고 하셨는데 추격 매수도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일단 비중은 크고 전고점은 13,900원 되겠습니다. 오늘 추격 매수 잘한 겁니까? 뭐 이런 질문도 되겠네요. 네, 일단 그 말씀드리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주식 시장에서 잘 가는 주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잘 가는 주식은 조정을 길게 안 받고요. 조정을 좀 받으면 빨리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특징인데 어느 종목이나 조정은 받지만은 그 조정의 강도의 차이하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옵트론텍은 최근 들어서 12월 초 들어서 조정을 받지만은 오늘 빨리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매수가 대부분 기관들이 선호하는 주식에서만 매수가 들어왔다는 면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그 축복의 손길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유입된 거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셨지만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저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관들의 매수는 새로운 틀을 짤 가능성이 적습니다. 기존의 주식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는 결국 대세론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 컨텐츠, 뭐 관련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그런 그 니즈하고 전혀 좀 잘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고점 돌파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중장기적인 투자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홀딩 말씀드리겠고 저항은 일단 13,500원권 정도에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 대응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대응법과 또 일단 추격 매수 일단 요 고르신 섹터 자체가 유망한 쪽이니까 뭐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뷰 들어보았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를 내일 팔까요?라고 문의 주신 분 바닥에서 2번 올라온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매수가하고 비중을 딱히 주진 않으셨는데 내일 팔까요? 그냥 홀딩 할까요? 전체적인 어떤 추세가 궁금하신 분인 것 같고요. 덧붙여서 대한해운에 대한 그냥 진단을 부탁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M&A 물건으로 나와 있죠. SK와 CJ가 군심 흘리고 있는 대한해운까지 같이 네. 좀.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KG 모빌리언스 모빌리언스부터.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어쨌든 그 주가가 조금 주춤했었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그리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가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조금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뢰를 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게요. 요 힘이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2,000원 위쪽에서 한번 좀 매도를 하시라고 12,000원 위에 정도 가격 주게 된다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익 실현 하시라고 좀 보고 내년에 네.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대한해운 일단은 지분인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요거는 페노션하고 좀 같이 좀 보시는 게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페노션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섰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페노션도 이제 M&A 얘기가 있죠. M&A 있기 때문에 지분인수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페노션하고 어떻게 본다면 대한해운하고 같은 운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1차 반등 주고 조정받고 주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 자, 1차적으로 시세 강하게 나고 나서 상한가 그다음에 시세 다시 한번 이틀 3일 정도까지 시세가 강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대한해운도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점상 가고 나서 이 점상이 내일 쪽에서 만약에 좀 풀리게 된다면은 한 5,000원 정도 갈 건 정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5,000원 정도 가격권에 갔을 때 만약에 상한가가 풀려버린다면은 이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네. 현대엘리베이터처럼요. 그래서 5,000원 전후로 가격을 해서 이거는 간단 확정되기 좀 힘들 것 같고 5,000원에서 힘이 좀 유지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5,000원 정도 가격 가서 힘이 그대로 풀려버린다면은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대한해운을 끝으로 오늘 출동은 마감합니다. 우리 정택은 그리고 최병권 전문가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끝번호 7번 분 가운데 축하드립니다. 6547님 2주 문의하셨었죠. 저희가 방구 미술전 보러 가실 수 있는 초대권 2장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 종목 상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